자, 이번 순서 사건 추적입니다. 김종근 리포터가 또 다녀오셨는데요. 어떤 현장 다녀오셨어요? 네, 사장이 직원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홧김에 그랬다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 듯 보였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했습니다. 지난 14일 서울의 한 중소기업 앞 경찰들이 포진하고 있었는데요. 닷새 전 이곳에서 발생한 살해 사건의 현장 검증을 실시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잠시 후 경찰에 둘러싸여 내린 한 남자.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사장 김모 씨였는데요. 들어가지 않고 여기 있겠습니다. 내려가. 삼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는 현장 검증. 대체 이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입니다. 회사 내부의 창고 안으로 들어온 피의자 김 씨. 잠시 후 따라 들어가는 여직원, 이 피해자인 문모 씨인데요. 두 사람이 CCTV 밖을 벗어난 지 약 20여 분 후 피의자는 박스를 들고 회사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다음 날 여직원 문모 씨는 싸늘한 주검이 돼 발견이 됩니다. 난 잠을 못 잔다니까 그래갖고 여기 그런 일이 일어나는 생각이 났어요 진짜. 나도 깜짝 놀랐어요. 최초로 누가 발견하신 거예요, 그러면? 청소해 나가지 마. 아, 오늘 안 나오셨어요? 현장을 목격해서 무서워서 청소도 없고 일찍 와요. 정말 일찍 와요. 회사 내부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창고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 발견자 역시 당시의 상황이 생생하답니다. 아줌마가 이상하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올라가 보자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좌우봐도 한 발짝만 했는데 보니까 머리가 한 3분의 1은 가려져 있고 얼굴이 마네킹을 보고서 그냥 나왔지. 그 창고에 있던 해머가 창고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떨어져서 피해자 머리에 맞았는데 거기서 피해자가 약간 신경적이게 A씨라는 말을 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해머로 집어서 가격을 했다, 뒤통수를.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이 모든 범행이 화를 참지 못한 우발적 범행이라 자백을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화를 못 이겼습니다.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우발적 범행이라고 단정짓기엔 석연찮은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남자는 친구 모임에까지 갔어. 그렇게 얘기는. 사고 난 날, 그날까지도 여직원 면접을 봤대요. 누가 ICR이 떨어지는데 누가 해서 떨어진데 아이씨. 범행 당시의 CCTV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창고에 들어서면서 피의자 김 씨와 피해자 문모 씨는 CCTV 밖을 벗어났는데요. 경찰은 정황상 이때 피해자가 살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을 합니다. 잠시 뒤 다시 CCTV에 포착된 피의자. 우발적 범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태연한 모습인데요. 비닐을 챙겨 CCTV 밖으로 사라지더니 곧이어 상자를 챙겨 밖으로 나갑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스 속에 든 물건은 다름 아닌 해머. 우발적이라고 하기에 너무나도 태연하게 범행 도구를 숨기는 모습입니다. 또한 범행 도구로 사용된 해머를 한 달 전에 구매한 것도 8월 의심스러운데요. 3일날 그 망치를 준비해놨으면 마음 먹은 거 아니야? 피의자는 회사 건물 1층에도 공구상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회사와 거리가 한참 떨어진 철물점에서 해머를 구매한 사실이 밝혀져 의문을 주고 있습니다. 7쯤 아니면 7월 말일쯤에 아마 사가지고 공사하는 것처럼 얘기하던데. 이것이 바로 피의자가 구매한 해머라는데요. 길이 약 90cm에 4kg이 넘습니다. 왜 피의자는 이 무거운 해머를 굳이 이 먼 곳까지 와서 구매를 한 것일까요? 한편 피해자는 사건 발생 한 달 전에도 혼자서 운전하던 도중 차량 내부 화재로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차는 피의자 김 씨의 차량이었다고 합니다. 감정 의뢰해 놓았던 상태였고요. 감정 결과가 회부가 안 됐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내용이 추측일 수밖에 없으니까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편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은 후 사업의 성공으로 탄탄대로를 달렸다는 피의자 김 씨. 외제차를 몇 대씩 끌어다니는 탑차가 2대 있고. 청평에 요트도 사놓고 있다면서. 누구보다 호화로운 삶을 살았던 피의자. 그런데 최근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몇 개월 정도? 한 4개월 돼. 4개월. 지점장 와가지고 마음이 큰일 났다고. 자기네가 여기 학생 법인에 돈을 많이 빌려줬다고. 기업 대출해주고 아가씨한테도 뭐 무슨
언제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면? 어저께가 그저께 지점장이 왔어요. 기업 대출 많이 해줬어요. 아가씨한테도 해주고 죽은 아가씨 해주고 대출도 해주고. 근데 여기까지 달려올 정도면은 많이 해준 거죠. 급했지. 자기도 많이 해줬다고 그러고. 많이 해줬다고 많아요, 그렇게 많이 해줬어요. 몇 달치 밀린 월세부터 지점장이 직접 찾아올 정도로 큰 액수를 대출받았다는데요. 그런데 취재 도중 밝혀진 놀라운 사실. 피의자가 최근 직원이 사망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다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사망할 경우에 대비해서 회사가 보험 계약자가 되고 또 보험료도 내고 그리고 나중에 혹시 직원이 사망했을 때 보험금 수익자로도 되는 그런 구조의 단체 보험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보험에 이제 가입했을 경우에는 가능한 거죠. 범행 동기부터 모든 정황이 의심스러운 이번 사건.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사건의 중심에 선 피의자뿐인데요. 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혹시 보험금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까? 네. 묵묵부답인 피의자, 사건 현장을 그대로 떠나가는데요. 경찰 역시 이번 사건이 석연찮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뭐 친구도 죽는 건 맞는데. 네. 앞에 상황이랑 전혀 우발적이었다고 계속 나오려고 그게 우발적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현장 검증하면서도 확인을 해보면 네. 그게 전혀 안 맞아요. 이유는 뭐래요? 그거를 제가 그럼 뭔가가 있다는 얘기겠네요. 그래서 보험이요? 의문투성이인 이번 사건. 현재 피의자에 대한 범행 동기와 보험 가입 사실에 관해 계속 수사 중인데요.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피의자의 주장대로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 의문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높은 데서 이 해머를 머리에서 이렇게 맞았을 때 A씨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말 자체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장 검증 때도 실험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증거가 들어맞지 않는다고 경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이 범행이 과연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 따라서 이 범죄에 대한 처벌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과연 이 피의자가 사망한 여직원의 명의로 보험을 가입했던 경우에는 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 보험 가입 여부도 중요한 쟁점으로 보입니다. 예. 현재 이 사건이 조사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조속하게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